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사실 강의는 재미있어야 되고 설레임과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설춘환 캠퍼스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또 자만심을 가지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MPL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의 강의를 통해서 MPL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단히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MPL의 핵심 배당 순위와 배당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 자료는 늘 얘기하지만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의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를 통해서 다른 류의 무료 강의를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배당 우선순위인데요. 사실 뭐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개념은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쨌거나 우리가 나중에 MPL 갖다가 매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물권과 물권, 물권과 물권,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뭐 전세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권리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먼저 받는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은 이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우선 면제권이 있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낮에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이런 걸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채권은 우선 면제권이 없다. 대표적으로 판결문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은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늘 동순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사실 우리가 MPL을 매입할 때 조금 더 가끔씩 봐줘야 되는 게 여러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통상 근저당권보다 애지간만하면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데 이 소액 임차인은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현재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습니다. 그러면 만약 현재 어떤 경매 들어간 아파트에 1억 원의 보증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의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2016년 3월 31일자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때 바뀐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담보물건이 2017년도 5월 달에 설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31일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으로 변경되기 전 2016년 만약에 1월 1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근저당권자한테는 1억 원을 가지고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당시에 서울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9,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배당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당 문제를 한번 간단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금액이 4억 원일 때 1월 1일 근저당, 1월 3일 저당권, 2월 4일 전세권, 4월 5일 담보가등기. 여러분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도 사실상 물권이다. 물권은 등기가 먼저 기입된 순서대로 우선 면제권이 있다. 그래서 4억 원일 때 근저당 2억 배당받고 저당권 2억 배당받고 나머지는 배당을 못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MPL에서 왜 배당이 중요하냐? 여러분 두 번째 저당권 2억 원짜리를 1억 5천에 사가라. 살만하죠. 왜냐하면 1억 5천에 샀지만 나중에 2억 원의 배당을 받는 거니까 5천만 원의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 반면에 여러분 세 번째 전세권 2억짜리를 50% 할인해서 1억 원에 사가라. 사가면 안 되는 거죠. 배당을 하나도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4억 원일 때 모두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채권이다. 채권은 동순위, 우선 면제권이 없다. 금액 대비 동순위, 금액도 다 똑같으니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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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렇게 배당이 된다. 꼭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당 금액이 4억 원일 때 근저당이 앞에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고 당연히 근저당권이 우선 면제권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 4억, 가압류는 제로. 자, 두 번째는 가압류가 위에 있고 근저당권이 밑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 근저당권은 물권. 물권이 우선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가압류가 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금액 대비 안분 배당. 그래서 2억, 2억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된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가압류인데 가압류가 4개가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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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예, 그러면 금액 대비 안분 배당이기 때문에 안분 배당 공식 배당 금액 4억 곱하기 메뉴에 가압류 2억 나누기 총 채권액 16. 그러면 4 곱하기 2 나누기 16. 4억에 8분의 1이니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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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5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밑에는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인 거니까 먼저 4억 원을 가지고 안분 배당 그러면 가압류는 4 곱하기 2 나누기 8 4분의 1이니까 가압류는 1억 3억 남았는데 근저당권이니까 근저당권은 2억 1억 남았는데 가압류가 위에 올라오니까 금액 대비 안분 배당 그래서 5천 5천 이렇게 배당이 된다. 다음은 배당금 4억 원일 때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 1억 가압류 1억 전세권 2억 가압류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여러분 전세권이 메뉴에 튀어 올라오면 배당할 금액 4억 원이니까 전세권 가장 먼저 물권이니까 2억 배당 받고 2억 남았는데 가압류니까 2억의 3분의 1 그러면 약 대충 한 6,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6,700만 원 나머지는 근저당권자가 다 배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당 금액이 4억 원일 때 이런 케이스 임차인, 저당권, 임차인 담보가 등기 중요한 건 1월 1일자 메뉴에 있는 임차인은 확정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당 금액은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도 아니죠. 보증금이 2억 원인 거니까. 그래서 배당은 저당권 2억, 임차인 2억이 배당을 받고 낙찰자는 메뉴에 2억 원은 떠안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문제는 임차인들이 전부 다 확정자가 없습니다. 그럼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 요구 해봤자. 그러면 4억 원은 가압류 2억 받고 나머지 남은 2억 원은 전 소유자한테 주는 겁니다. 낙찰 받기 전 전 소유자. 낙찰자는 6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추가로 떠안아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거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임차인, 그 다음에 가압류 전세권 임차인이 있는 건데 배당 금액이 4억 원인 거니까 위에 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죠. 2억 배당받고 2억 남았는데 가압류 올라오는 거니까 금액 대비 안분 배당. 그러나 요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총 채권에서 빠지고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2억 배당받고 2억 남은 거 중에 2억, 2억이니까 1억, 1억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다. 자, 맨 밑에는 이 임차인은 여러분 확정일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없고 2억 받고 배당이 없고 2억 받고 다만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2억, 2억 총 4억을 떠안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당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 임차인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해서 잠깐 정리할 것은 서울의 소액 임차 보증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7,500만 원일 때 2,500만 원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9,500만 원에 3,200만 원의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사실 여러분 이 물건은 소액 임차인이 없다면 근저당권,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2억 받고 2억 받고 끝! 근데 소액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4억 원을 배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2013년 1월 1일자 근저당권자가 손을 들겠죠. 내가 물건이니까 나부터 배당을 해달라. 근데 아쉽게도 2013년 1월 1일 당시에 서울의 소액 임차인은 얼마냐? 7,500일 때 2,500만 원을 배당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받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2,500을 배당받습니다. 7,500만 원 이하니까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2,500만 원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은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경매 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배당은 2,500, 2,500.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억 원을 다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배당을 받냐면 이 사람이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는 또 소액 임차인이 한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당시 2014년 1월 3일 날에는 서울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9,500만 원에 3,200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2,500을 배당받았잖아요. 3,200까지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700을 더 받습니다. 이 사람이 3,200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3,200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3,200까지 플러스 700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었을 때 두 번째 근저당권자가 모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근저당권이 N표로 나왔다. 야, 이거 2억 원짜리인데 50% 할인해서 1억에 줄 테니까 이걸 사가라. 사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배당이 1억 이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50% 할인을 해도 사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 2억 원을 50% 할인한다. 얼른 사야죠, 여러분. 그죠? 얼른 사야 된다. 요거는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NPL에서 가장 중요한 배당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 이 자료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많이 좀 공부하시고 나중에 NPL 투자할 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저는 설춘한 교수였습니다. 화이팅!